자, 지금 윤석열 체포 이후에 전국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윤석열 체포 또 거기에 나가서 명태균 게이트 하나하나 또 드러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서영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 네. 이름표를 자랑하려고. 야, 이거 많이 또 지역에 다닐 때 준비하셨네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아, 저기다 보니까 되게 이쁘네. 그러니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되게 이쁘네요. 네. 와, 예쁜 걸 준비하셔가지고 네. 눈에 확 띄게. 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야, 네. 제가 인기가 요 정도예요. 인기가 요즘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서영교 의원.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전화로 안녕하십니까? 이제 몇 차례 통화를 하다가 예. 진짜 드디어 모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 집에는 어. TV가 큰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다가 어. 그 새벽과 한밤중에는 TV를 통해서 오마이뉴스를 보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저희 남편이 예. 딱 오마이뉴스를 먼저 탁 틀어놓게 되고요. 한밤중에. 예, 뭐 TV가 큰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것으로 그 TV 큰 걸로 보고 네. 또 아니면 이제 이 태블릿 PC로 보고 그러는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예. 저희가 현장을 계속 지키면서 우리 시민들 정말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함께 정말 날밤 지새우면서 조마조마하게 또 내란성 질병을 앓으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네.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나라를 시민들이. 위해서 예. 제가요. 네. 이거는 조금 색다른 건데 예. 키세스 우리 시민들이 계셨잖아요. 키세스, 음박 매트, 음박. 진짜 키세스 초콜릿이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예. 지역에 이제 제가 실버 어른들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뿌리위원회 예. 신년 할애회를 하러 가는데 음. 한 젊은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예. 어머 서영교 의원님 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 이렇게 했는데 저 집회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원이. 이어서 바로 또 한 명 친구가 지나가는데 네. 어머 서영교 의원님 네. 저도 집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2030이죠. 다른 사람이 누구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집회도 갔었는데 네. 제가 거기도 많이 다녔지만 이제 알고는 있어도 지역에서 그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 사무실 앞이에요. 예. 근데 또 한 명이 지나가다 같이 만난 거 그래서 셋이 사진 찍었다니까요. 둘이 일면식이 없는 두 여성과 함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 나라를 잘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 네. 키세스 그 우리 시민들의 그 시민이 바로 제 앞에 딱 나타난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네.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딱 있는 거더라고요. 이번 이 전국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네.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고 그런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응원봉 들고 아니었어요. 네. 누구보다 더 뜨겁게 더 민주주의를 뜨겁게. 지키자. 솔직히 말해서 네. 저보고 그 은박지 쓰고 거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제가 그날 그 태블릿 PC로 내내 봤거든요. 네. 근데 네.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 시민들께서 진짜 예. 지켜내셨다 그런 생각. 소중하게 잘 그 뜻 네.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 뜻을 받들어서 의정 네.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일단은 우리 네.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한 달 넘게 고생을 하면서 그 엄동설안의 현장 가셔서 이렇게 응원봉 들고 은박지 뒤집어 쓰고 외치셨는데 네. 결국 그제 체포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과정 보시면서. 말씀처럼 한 달 넘게 네. 43일 걸렸죠. 네. 그런데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지가 셀프 계엄을 때리죠? 셀프 개요. 그리고 장관 다 장악하고 네. 있고 검찰 다 장악하고 있고 다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 다 알면서도 장악하고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마저 확실히 누리려고 셀프 계엄을 때린 거죠. 근데 그 셀프 계엄을 대한민국은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시민들이 도와서 네. 바로 해제시키고 나니까 이제 윤석열이
철창 안으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 43일 걸렸습니다. 43일. 네. 그날로부터 43일 걸렸고 그 과정에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놨구나. 그러니까 총 들고 왔지, 폭탄 들고 왔지, 그리고 모든 뭐 수류탄까지 들고 오고 테이저건 공포탄 다 들고 왔고 네. 이런 거를 다 해놨고 군 다 장악시켜 놓고 출동 준비시켜 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권력을 다 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자기는 관저로 기어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 끝판왕을 본 것 같아요. 아, 끝판왕을. 하던 모든 예. 짓거리는 다 해놓고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관저에 기어 들어가서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55 경비단 등을 사병처럼 쓰려고 했던, 저는 전두환 아니 뭐 그전 누구보다 가장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아. 이렇게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이 이 윤석열 체포되고 처벌하는 과정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도 나는 체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진 출석하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영상 녹화해서 내놓은 걸 보니까 네, 뭐 정말 이렇게까지 다른 세상 사는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다른 세상 사는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반복하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 예, 제가 생각하기엔 윤석열은 예. 대통령 될 때부터도 김건희가 다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영상을 뭐 김건희랑 상의 안 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자진 출석한 거다. 네. 웃기지 말라고. 제가 자진 출석해야 된다고 우리 법사위에서 기자회견을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서 네. 윤석열 네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자진 출석이다. 아니, 윤석열 당신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자진 출석이다. 네. 자진 출석해야 된다. 저희가 기자회견문 뿌리고요. 저는 페북에 다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들 네. 올리고 추미애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제가 부단장 부단장이. 같이 다 올리고 예. 제가 명태균 진상조사단 단장 단장. 서영교 예. 다 올려서 자진 출석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네. 유혈 진압, 유혈 사태 예. 감수하고 해놓고 예. 이제 다 열리니까 음. 그때서야 자진 출석한다고. 아. 근데 그때서야 공수처가 체포 영장 어림없다. 집행했죠. 예, 제가 체포합니다.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공수처도 또 이것에 그렇죠. 대해서 해명해야 되거든요. 예. 예, 집행한다 해서 체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제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됐고 공수처로 이동을 했는데 공수처에 와서도 지금 뭐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받지 않고 아니 있고. 체포될 때도 네. 안 보이고 공수처로 들어갈 때도 뒷문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습니까? 아. 나는 네. 자기가 벌린 일에 대해서는 당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상으로나 던지고 편지로나 선동하고 그렇죠. 예, 공수처에 가서도 말이 묵묵부답 네. 공수처에 가서 진술 거부한다잖아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이거 계엄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 이 얘기만 예, 하고 예. 그냥 입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술 거부하면서 예. 또 말한 게 있어요. 예. 저녁 뭐 드실래요? 저녁. 된장찌개 먹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된장찌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도 황당해서 된장찌개. 네. 그리고 여기서 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자는 것만 생각하고. 먹고 자는 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 저는 뭘 먹었냐? 된장찌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묵비권을 행사한다 행사하다가 그러고 메뉴 물어보니까 메뉴 물어보니까 된장찌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 자괴감이 들고요. 예.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법이 무너졌다. 그렇죠. 불법에 네. 윤석열이 불법의 화신입니다. 띄엄띄엄 알았을까요? 공수처가 나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안 돼. 공수처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네. 범죄를 같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고 왜?
장관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들 네. 나 이거 계엄할 거야. 그리고 또 그 장군들에게 너희들 다 데리고 와. 의무에 없는 일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내란의 범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은 법을 모르는 바보였거나 네. 아니면 법을 알면서 되치기를 하려고 했으나 근데 그게 국민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한 거죠. 예. 근데 오늘부로 한 번 더 확실히 이야기하지만 네.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불법을 얘기하면서 어. 체포영장 뭐 모두 다 불법이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네. 체포영장 이거는 서울중앙지법이 하는 게 맞을까요? 서부지법이 하는 게 맞을까요? 서울 서부지법. 그렇죠. 예. 중앙지법은 어디 지역일까요? 체포영장 이런 것은 관할입니다. 관할에다. 예, 관할. 관할은 토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범죄지가 있는 곳, 네. 범죄자가 있는 곳, 아. 범죄 증거가 있는 곳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예. 서울중앙지법 말을 이렇게 하니까 서울 전체를 관할로 하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법인 줄 아는데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은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등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종로구니까 서울중앙지법이 범죄지가 만약에 청와대다 그러면 그쪽에다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은 예. 관할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용산은 관할 지역이 아니에요. 예. 용산, 서대문 그리고 뭐 신촌, 네, 네. 이런 등등은 관할 지역이 마포, 서대문, 용산 등등은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그래서 그런데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더 있는 게 중앙지법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 원칙은 범죄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제가 누구를 고발했어요. 네. 그럼 제가 어디다 고발하면 될까요? 중앙지검에 고발해도 되고 중랑경찰서에도 돼요. 제가 중랑구니까. 중랑구니까. 근데 저는 어디다 가겠어요? 제가 가까우니까 중랑구에다 하겠죠. 그럼 중랑구나 이런 곳은 그 범죄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예. 체포영장을 치는 거죠. 이런 걸 다 아는 인간이 그걸 다 아는 변호사들이 아니면 몰랐으면 공수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 수 있는데 네. 오늘부로 끝. 그래서 어제 적부심도 냈는데 중앙지법에다 냈죠. 네. 중앙지법에서 이거 뭐야? 기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시간을 재판 이 절차를 이걸 좀 끌어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걸 계속 이렇게 이의 제기하고 불법인 것처럼 하면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이 좀 모여서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지지해 줄까봐 똑같은 얘기를 또 앵무새처럼 떠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또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중간지대와 또 네. 저쪽 구구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그동안 서부지법이라서 안 된다며.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안 됐는데 어제 중앙지법에다 적부심 청구했는데 몇 시간 만에 기각 났네. 네. 윤석열이 안타까웠던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부로 중앙지법에서 이것은 이의 없다 기각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선전선동하는 저쪽 이 이른바 윤석열 지지자 태극기랑 성조기 들고 다니시는 뭐 이 지지자들이 그거 아니다 이 불법이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그 선동자들은 네. 기다려야 합니다. 예. 내란죄는 하도 엄정한 법이라 수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실행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고 부하 수행이라고 해서 부하 내동 하는 선동자 잘 알지 못해도 그냥 단순하게 선동을 해도 처벌하는 조항 1, 2, 3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네, 기다리라라고 하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을 보면 관저 앞에도 35명 이번에 또 갔고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계엄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특검을 내놓고 그러니까 아까 선전성동 당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지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거의 뭐 같은 윤석열 같은 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회에서까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윤석열하고 원래 같은 당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아니었죠 대선 때. 윤석열 들어가면서 내가 이 당 깨겠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아 맞아요. 녹취도 나왔죠. 진보도 깨지만 네. 이 당도 깨겠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인연이 있었을까요? 뭔 덕을 나경원은 봤나요? 김기현은 뭔 덕을 봤나요? 대표될 때 봤었겠죠. 네. 그리고 팽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윤상현 예. 뭔 덕을 봤지요 그 사람은. 한바 비리로 걸려 있을 때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추천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한바 비리로 어. 있는데 여기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서 대통령 되면 그거 없어지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윤상현 무소속에 있던 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 선거 캠프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윤상현은 박근혜에게 누나 하는 사람이니까 박근혜와 윤석열을 묶어주는 역할을 명태균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네.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키를 쥐고 있는 자가 윤상현 아닙니까? 그렇네요. 거기에 온갖 사람이 연루되어 있죠. 아. 그래서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김기현 예. 등등. 그리고 왜 인간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 쪽에 있던 사람이 그쪽에 가서 변하고 네. 한동훈 쪽에 있던 사람들이 더 변해갖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야. 정점은 권성동이죠. 권성동 아니 막 울먹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특검법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잡혀간 상황에 대해서 진짜 울먹이는 모습. 인간적으로 예. 친구에게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고 소상공인 폐업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가 수만 개가 줄었답니다. 우리들의 생계를 빼앗기게 해놓은 이런 자에게 인간적으로 이 대통령은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여당의 지금은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공당의 대표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인간적인 얘기 네. 그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아. 거죠. 권성동은. 그러니까 거의 막 이거 진짜 윤석열이 체포된 게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프다는 이 지금 이게 생중계되던 그 현장에도 계속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태극기 든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강훈 씨가 예.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모든 것은 정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은 국민에 기반해야 하고요. 음. 그래서 소수라도 그럴 때는 네. 외치고 가야 하고 아. 저항해야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네.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 대통령이 이 짓을 했을 때는 여당 여당 안에서 권성동이 아니야! 라고 하고 처벌 확실히 해야 돼! 네. 라고 선을 끊어야죠. 탈당시켜야죠. 그런데 같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걸 보면 뭐가 눈이 가려도 가린 겁니다. 아,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자 오늘 그러면 이 내란 특검법 뭐 이 야당안은 발의돼서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안 발의가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당이 예. 됐다라고 하면서 예, 어제 내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예. 그래서 둘이 협상하기로 했는데 어제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협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협상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그럼 예. 또 질질 끌고 아니면 다음 주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질질 끌 리가 있습니까? 음. 지금 하루가 급한데요. 절대로 질질 끌 리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무조건 오늘 한다라고 했고 오늘 한다. 국회의장께서 오늘 하기로 다 합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급하게 네, 특검법에 네. 아닌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온 거죠. 계엄 특검법 이름도 예. 계엄 특검법이에요. 예. 그리고 내란 선전운동 그런 거 빼고 네. 내란은 말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내란의 힘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네. 지적받고 있는데 자신들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이 계엄 선포 예. 자체가 예. 그리고 선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선포한 날 국회와 성관이 등등의 짓밟은 행위 자체가
계엄이면서 내란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갈라친다고 갈라쳐줄 수 없는 거죠. 네. 어떻게든 윤석열을 보호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조금이라도 살려주고 싶은 바짓가랭이를 잡는데 그 불법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야기합니다. 네. 너 불법하면 안 돼. 근데 그 자체가 지금 권성동의 불법 행위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권성동 대표가 선전선동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의원님이 지금 보니까 내란죄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 처벌을 위한 3법, 예. 사면법,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네.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1. 예. 내란. 지금은 내란으로 되어 내란, 네. 내란 외환 반란, 음. 국가 반란, 반란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내란 외환 유치 반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 없다. 이 또 상황이 되면서 사면합니다. 윤석열이 이런 얘기하고 갔잖아요. 네. 정권 교체해 달라고. 그리고 저 풀어달라고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이 절대로 만나서. 사면 없다. 이건 지금 국민 정서가 높습니다. 절대 사면 없다. 예, 윤석열은. 절대 사면 없다. 그래서 예. 1. 사면 없다. 네. 2. 월급을 연봉으로 2억 6,300만 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탄핵되었을 때 네. 내란 외환 반란으로 탄핵되었을 때 월급 연봉 없다. 아하. 1. 사면 없다. 아. 2. 연봉 없다. 연봉 없다. 네. 그리고 향후 발의할 거는 연금 없다. 연금 없다까지. 연봉 없다. 아니, 사면 없다. 아, 연봉 없다. 연금 없다.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김용현이 연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처벌해야 되고 중지시켜야지 됩니다. 그리고 처벌되면 못 받게 해야 됩니다. 나라를 이 위험에 빠뜨려 놓고 연금을 받아? 네.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사면 없다, 연봉 없다, 연금 없다. 연봉에는 퇴직금까지 없다. 그래서 넣었고요. 네. 이제 요 연금 없다는 이제 발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요 세 개, 두 개에다가 두 개. 하나 더를 넣은 거는 예. 계속 소환장을 날리는데 요리 피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냈는데 안 안 받고 받고. 저렇게 보냈는데 예. 안 받고. 근데 이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 아. 집이 여기였는데 예. 직장을 가서 못 받게 된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저 못 받았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얘기하게 예, 해야 예, 돼요. 예. 일반인들 경우에 그 날라오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았으면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디 있는데요? 저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면 네. 받은 것으로 하자 아.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호처에다 갖다 주니까 네. 요리 피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19번을 보냈잖아요. 예. 불리한 줄 모르고 저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 뻔하잖아요. 아유, 뭐죠? 다 알고 있죠. 근데 국민들이 법의 집행을 받을 때는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한해서는 네. 그런 주소지, 소재지,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거주지 이렇게 다 감안하지만 이렇게 내란, 외환, 네. 반란 죄를 저지른 인간에 한해서는 어디에 소재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네. 법꾸라지처럼 간다면 아. 예, 처벌 조항을 넣습니다. 처벌 예,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게 보니까 우린 잘 몰랐는데 저쪽엔 너무 법을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갈 구멍들 찾아가지고 뭐라도 하는 것 같아 계속. 예, 예, 그걸 예. 못하게 하나하나 막아가고 있다. 네. 근데 저 잘했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이 검사 윤석열은 음. 자기 마음대로 해왔던 거죠. 대통령 되고서도 해놓고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런 생각. 그런 게 몸에 배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김건희 주가 조작이 네. 김건희가 주가 조작만 한 게 아닙니다. 아. 정대택 씨, 예. 예, 그 사람과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사망도 하게 되고 김건희 씨와 연루된 최은순 씨와 연루된 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네. 해갖고 사실은 징계도 검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빠져나왔던 거죠 그동안. 잠시 다른 데로 그 뭐라 그럴까 불이익을 받았어도 네. 또 다시 살아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은 그게 몸에 뱄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돼서 한 거죠. 그 짓을. 그걸 똑같이 하고 이젠 진짜 이 내란까지 저지르면서 내란까지 한 저질렀는데 방에 바꿀 수 있다. 예.
이렇게 했는데. 한 방에 바꿀 수 있다. 예. 근데 안 됐네. 아.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아. 바꾸고 뭐 서부지법에 문제가 있고 뭐에 문제가 있고 뭐에 문제가 있고. 참 그야말로 법꾸라지 그 모습을 계속 법꾸라지입니다.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국민들은 예. 이게 정말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고 이거 말이 되느냐 했는데 왕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든 국민들이 내 앞에다 무릎 꿇고 해야 네.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전혀 네. 그렇지 않고 국민들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총선에서 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거 부정선거야라고 하는 극우 유튜버 말을 맹신한 거죠. 그야말로 맞아, 내가 진리가 없어, 이거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유튜브 많이 보라라는 얘기를 남겨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예. 게 부정선거야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그걸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도 선거에서 됐잖아요. 근데 부정선거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정말 목표가 부정선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음 선거에 누구를 내보내서 하려고 했을까요?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무총장이 가 있어요. 맞아요. 성관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네, 실제로 맞아요. 다 합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장은요 대법관 중에 와서 관리를 할 그렇죠. 뿐이고요. 예. 이 모든 실무적인 건 사무총장이 다 합니다. 그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무총장이 저희랑 친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도도해요. 기분 그래요. 나쁠 정도로. 그랬어요. 왜?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막 이 사무총장마저 흔들었던 사람들이 네. 1급 선관위원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도 있고 네. 1급들이 있어요. 아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 저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음. 사무총장, 사무총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 계열이에요. 그쪽 계열이어서 네. 다 그 사람들이 해봐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이쪽 계열이 있으면 네. 저쪽 계열이 있고 다 있고 그들이 다 봐서 이건 아닙니다. 네.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계엄을 할 때 네. 내란을 일으키면서 진압을 아.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했으니까 내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계엄이 성공해도 전 내란이라고 모르지만 그랬을 때 명분처럼 가지고 온 거죠. 아, 그걸 이제 사실 이걸 가져갔다. 계기로 음. 이재명 제거하고 한동훈 제거하고 웬만한 정치인들 다 제거하고 감옥으로 넣으려는 게 전 목표였다고 생각해요. 아. 정치인들 다 감옥으로 넣는 게 목표지. 네. 안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부정선거 부정선거. 자기가 됐는데. 그럼 지금 해서 또 뭐 무슨 선거를 어떻게 하려고? 뭐 그걸 볼 때 자기 뭐 어차피 이제 선거에 안 나가니까 자기는 그럼요 안 실익도 나가잖아요. 없다. 예. 그리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선거는 뭐 이기고 질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미웠던 김건희하고 대들고 싸우고 자기한테 대들고 자기의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 안 갖고 있겠습니까? 네. 한동훈 제거입니다. 눈에 쌍지를 키고 한동훈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네. 절대로 못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고 감옥에 넣겠다는 겁니다. 수방사 그 벙커에 넣어서 고문해서 하겠다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부정선거 이거는 또 하나의 가림막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살아나겠거든요. 이재명 재판 과정 속에서 다 뒤집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이 돈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법사위도 하지만 네. 저도 이 다 검토하지요.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 당 대표고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고 네. 또 다음 그전 대통령 후보였는데 체크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요? 네. 수사 얼마나 많이 받아봤는데요. 수사 많이 받아봤고 기소도 예. 돼봤고요. 그래서 무죄도 받고요. 네. 저도 박근혜 아내 청와대에 있는 최순실 끄집어냈다가 수사 받아서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럼 안 짚어봤겠습니까? 다 짚어봤는데 돈 한 푼 받은 게 없고 거기에 전부 다 이거 뒤집어 씌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산기 두들겼죠.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 안 죽겠거든. 튀어나오겠거든. 내가 그만둬도 이재명 그치. 되는 꼴은 못 보겠거든. 그래서 한동훈 그거? 다음에 혹시 한동훈 되는 꼴도 못 보겠거든. 그렇게 그래서 해서? 정치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다 아. 제거하려는 게 최대의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네요.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참 다 벙커 가서 다 만날 뻔했어요. 이게 계엄이. 만날 수 있는지 이성윤 의원은 백령도에서 수장당하는 아이고. 명단에 들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못 만날 그러니까 사람도 아직 있고. 더 봐야 돼요. 음, 작두는 뭐예요? 작두는 제가 보기엔 부정선거 가서 사진만 찍고 왔잖아요. 더 다른 거를 다 보고 이 예. 선관위를 장악해서 다음 선거에 작동을 시키려고 하는 건 있는 거죠. 지금이 부정선거였다가 아니라 이걸 장악해서 작동시켜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게 있고 네. 그러나 기본적인 건 자기 눈에 앞에 있는 노태악도 집어넣고 저 수방사 안에 저 안에 넣으면 네. 고문 당하면 못 나옵니다. 야구방망이 뭐 준비하라고 했다니까. 고문 안 노승원이. 당해 보셨죠? 저요. 네. 고문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문 당하면 안 되죠. 의원님. 저는 당해봤을까요? 안 당해봤을까요? 제가 이렇게 당해보셨- 참아서 안 당했을 것 같지만 당해보셨어요. 제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학생회장이라서 부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집회 주도만 했기 때문에. 네. 5.18 광주 전두환 물러가라. 그리고 5.18 광주 명예 회복해야 된다. 전두환 네. 물러가라. 86년도에 제가 총학생회장이란 말이에요. 아주 87년도에 전두환이 내려오잖아요. 86년도 87년도에 6.29가 납니다. 제가 총학생회장 하면서 12월 6일 날 잡혀갑니다. 그러셨군요. 86년 12월 6일 날 잡혀가고 87년 1월에 박종철 열사가 잡혀옵니다. 그러면 박종철 열사가 그렇게 고문을 당했으면 저는 안 당했겠습니까? 저는 당하면 안 돼요. 오픈이라서 예. 공개된 총학생회장인데 그런. 제가 치안본부에 끌려갑니다. 모든 거에 뒤집혀서 끌려가고 저는 이제 사실 죽음을 각오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총학생회장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하려고 이리저리 네. 도망 다니는데 5.18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편안하려면 학생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조금씩 공부하고 끝내 총학생회장이 됐는데 네. 치안본부에 끌려갔죠. 음.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사실 치안본부지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진짜. 다 가리고 가니까. 그리고 갔고 거기 욕조 있고 거기에 물고문 당했죠. 저는 여러 번 당했죠. 그 생각을 또 우리가 못 하고 이 있었네. 의자가 있으면 의자 뒤에 예. 이렇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예. 처음엔 욕조가 이렇게 있으면 욕조에 이렇게 머리를 박죠. 여기가 압박이 오죠. 아. 머리를 박힙니다.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이고. 박정철 열사가 죽은 거는 이 압박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엔 성이 안 차니까 의자채 듭니다. 들어서 물에 빠뜨립니다. 그거 저처럼 총학생회장도 당했는데 예. 웬만한 사람 다 당하는 겁니다. 저는 살 만큼 당한 거고요. 살아나온 거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옷 다 벗겨요. 빨간 다 벗기고요. 그리고 벽을 기어오르라 그러고요. 그리고 빨개 다 벗겨놓고 이렇게 온몸을 묶어요 의자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수건을 넣고 촉촉한 거 거기다 따뜻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기절을 합니다. 남자 옆에 있는 유치장에 있던 친구한테 들은 건데 기절을 하죠. 그럼 기절을 하면 기절을 하고 깨면 무섭잖아요. 그럼 그걸 패는 겁니다. 저는 총학생회장이니까 뭐 했는지가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서클이라고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네 뒤에 있는 애가 누군지 불어. 누군지 불어. 네. 그 다음 사람이 누군지 불어. 누군지 불어. 그럼 이 있는 조직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내가 이 조직들 그려서 조직을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 고문 기술자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문한다고 이번엔 작두까지 갖고 왔는데 그 작두는 무슨 용인지 지금 말씀. 야구 방망이에. 예. 근데 제가 보는 건 부정선거 그거로 해서 다음 선거를 탄탄히 해서 자기네가 갖고 가려고 했을까? 아니면 계엄 때렸는데 뭐라고? 뭐 또- 운동장 선거를 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선거로. 그렇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짓거리였고 그렇지만 이 정치인들 눈에 가시 같던 인간들 싹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게 1차적인 최고의 그겁니다. 목표였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 놀랍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계엄은 전시 중이어야지 계엄이 가능하잖아요.
전시중을 만들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는지, 무인기를 예, 보냈는지. 전시중인 걸 만들기 위해서 북방한국선에서 북쪽으로부터 예. 공격을 유도하자라고 하는 게 나온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런 의혹도 다 밝혀내기 위해서 특검법에 내란 유치 그 혐의도 넣어서 내란 유치가 아닙니다. 예. 외환 유치. 아, 예. 외환 유치 없습니다. 내용도 없다면서요. 외환 유치 없습니다. 예. 거기는 내란, 외환, 행위 이렇게 되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 행위. 이 행위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봐야지 되는 따져봐야 거지만 되는 부분이다. 이걸 다 수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들을 수사하라는 겁니다. 행위로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국회를 막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네. 국헌문란 행위. 음. 그리고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된 행위. 북에게 네. 저기 도발을 유도하게 한 행위. 행위.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도 마찬가지로 내란죄라고 넣었었는데 거기서는 행위를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내란 행위가 들어 있는 아하. 겁니다. 그냥 형사 재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행위로 들어가서 네. 있는 것인데. 행위의 내용들은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비생계엄이 내란 행위에 대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들은 있지만 네. 내란죄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특검도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이제 계속해서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내란죄를 뺐다. 그러니까 다 빠졌으니까 이거 다시 탄핵 의결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주장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행위가 들어가 있고 빠진 게 아니다. 외환 행위에 관한 음.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란죄가 될 수 있고 외환죄도 될 수 있죠. 외환은 나중에. 외환 유치죄가 있고 그렇죠. 또 외환죄 안에 또 다른 그 적들을 이롭게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다 볼 수 있는 그걸로 게 되어 수사해 있는 겁니다. 보자. 의혹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수사해 보자 예. 이거잖아요. 행위를 수사하는 범위에 넣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해야죠. 북으로부터 도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것도 따져봐야죠. 그럼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예. 예, 의혹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특검법의 중요성 다시 한번 알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까 이제 고문 그 말씀하니까 사실은 이 운동을 해오셨다는 거, 민주화 투쟁을 해오셨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직접 또 고문까지 당했다는 얼마나 말씀 듣으니까 무서운데요. 저는 또 다른 욕조에 생각이 이렇게 해서 드네요. 예. 눕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살만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무서운 때예요. 그래서 박종철 열차는 1월 14일인가 고문으로 돌아가시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안본부만 그랬을까요? 제가 서울구치소를 갑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날부터 예.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킵니다. 아, 교도관이 100번, 200번. 그것도 한밤중에. 그리고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은 교도관이 군화화를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먼저 들어간 언니들이 그 전부터는 아주 위험한 때였으니까요. 이렇게 교도관들이 폭력을 씁니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폭력 교도관 물러가라고 했다가 네.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질질 끌고 갑니다. 그걸 제가 받고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폭력 교도관 물러가라라고 싸우는데 박종철 열사가 떠나시면서 상황이 좀 나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채를 잡힌 적은 없어요. 다행히 머리채는 안 잡히고 치안본부에서 뭐 머리채 네. 얻어맞는 거 뭐 아주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진 않았는데 대신 징벌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아니요. 유관순 열사가 갇힌 징벌방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가 우리가 가서 보면 제가 그래서 사실 교도소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런 곳에 있었구나. 치안본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하면서 거기를 인권관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었죠. 행안위원장님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그러고 가서 좀 제가 무서웠겠다. 여기가 이렇게 돌아서 왜 기억이 안 났나? 왜냐면 나는 여기 다 치우고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이렇게 달팽이처럼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나 보구나. 야, 참. 근데 그 서대문 구치소에 뭐 예. 있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밑에 지하에 징벌방이 있어요. 네. 징벌방이라는 데는 그냥 위에 구치소랑 또 달라요. 온몸을 묶어놓고 밥을 주면 밥은 핥아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밥을 안 먹죠. 그 일도 저는 당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제가 나와서 엠네스티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와 몇몇 그 여성 운동가들이 엠네스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내가 살았네. 사실 감지덕지한 삶이네. 이러고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지나간 일들이니까 이렇게 예. 됐는데 그렇게 무섭습니다. 참 근데 이번에 그 내란 사태가 진행되면서 점점 밝혀지는 모습들이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일당들이. 그거 자기도 봤을 겁니다. 검사하면서 다. 참 수방사 거기 안에 들어가면 예. 그 수방사는 서대문구치소랑 또 다르잖아요. 아, 벙커 너무 무서운 벙커잖아요. 가서 그 봤다는 거니까 예. 참 그거 거기에 보면서 제가 보기엔 정치인 다 집어넣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국의 교도소에 아니라고 하지만 네. 그날 점검합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도 교도본부장이랑 네. 다 회의합니다. 네. 다 회의해서 저희가 받은 제보는 있는데 네. 아니라고 해서 이제 서서히 아, 밝혀지겠죠. 밝혀야 된다 그것도. 거기에 이제 네.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음. 몇 명이나 있고 독방은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제보들도 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래요. 밝혀는 아유 봐야죠. 의원님 어쨌든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내란 사태 종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네네. 반갑고 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법사위 때문에 가보셔야 되니까 네, 제가 네, 네. 보내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네, 네. 김신혜. 그거 말씀해 주셔야죠. 네. 맞아요. 이번에 무죄 네, 선고해서 네. 사실 이거 의원님께서 예,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거 아닙니까 또 네, 이것도 네. 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하라법 만든 사람입니다. 맞아요. 6년 걸렸습니다. 음. 아이들 아동 학대하고 의붓 엄마 아버지 친엄마 아버지 아동 학대가 훨씬 네.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죽어가는 일 정인이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제가 정인이 보호 3법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근데 이게 다 사후법입니다. 제가 원래는 만들어 놨는데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정인이 사건이 터지니까 온 세상이 발칵해서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슴 아프죠. 먼저 통과됐다면 괜찮은데. 네. 근데 제가 2014년입니다. 법사위 할 때 음. 무기수 김신혜 씨가 교도소 담장 안에서 저기 무죄라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오셨어요. 네. 그 사람이랑 면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 알게 된 처음 알게 거죠. 됐군요. 예. 그래서 제가 법사위니까 한번 외부인도 면담이 가능하냐. 네. 그랬더니 면회 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면회를 하고 오면서 그때 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든 그런 걸 알아봤었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해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죽인 적이 없고 그렇죠. 고문받고 이렇게 산 거다. 근데 처음에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네를 성폭행했다는 오명을 갖고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지를 위해서도 나는 무죄를 주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1심, 2심, 3심에 무기수 징역을 끄집어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기가 무기수인데 끊임없이 소리를 내면 자기가 창피한데도 내는 걸 보면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를 했고 제가 김신혜법을 만들었고 네. 그 재심 변호사 박준영 네. 변호사가 끊임없이 도와줘서 14년 후로부터는 10년이 됐고 네. 그 사건이 있은 건 2000년 때부터는 25년 만에 무죄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지만 끈질기게 끝까지 의원님께서도 함께 예.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교도소에서 예. 편지도 쓰고 그러니까 저도 뭐 아니면 도예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네. 근데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 없앤 건 아세요? 알고 있죠. 근데 그 태완이법이 미제 살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겁니다. 태완이법이 만들어지되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되 미제 살인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화성연쇄 살인범을 다시 수사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화성연쇄 살인범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잡은 경기 남부 경찰서 사람들과 예. 간담회도 하고 제가 이런 사람들 다 승진도 됐습니다. 잘해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촌어거리 살인 사건 혹시 예. 재심 영화 보셨어요? 예. 그게 제가 만든 태완이법 덕분이죠. 그거는 공소시효가 15일 남았어요. 예. 태완이법 만들면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예. 이거 공표해줘라. 예. 그래서 저도해서 전자결제에서 공표됩니다. 15일 남기고 요번에 박준영 변호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의원님 또 10일 정도였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막 그걸 남기고 예. 진범도 잡고 그 억울한 사람도 풀어주고. 정말 저희 댓글로 보니까 큰 활약하셨네요. 늘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큰 이런 것도 하지만 이게 이런 네. 억울하고 가난하고 법은
부자들은 다 알아서 챙깁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럼요. 억울하게 범인 아닌 15살짜리가 가서 감옥을 얼마나 살았어. 화성 연쇄살인범은 또 감옥을 얼마나 살았어.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풀어주고 진짜 범인도 잡고 이게 국회의원이 이게 하는 국회의원 할 일입니다. 일이네요. 예. 자기가 법 윤석열도 잘한다고. 잡고. 예. 잘하셨습니다. 김건희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김건희 네. 잡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가셔야 네. 되니까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진상조사단 단장입니다. 네.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뉴스타파에서 대한민국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음. 그 안에서 윤석열이 나는 명태균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여론조사 부탁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했던 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가 김종인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준석과 만남을 주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가 주도했다는 게 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도대체 윤석열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과정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경호처 차장 김성훈과 이강호 등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관계인가? 정부 각 부처에 김건희 라인은 얼마나 가서 들어가 있는가? 네. 그리고 김건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득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떤 곳곳에 군에는 김건희 라인이 얼마나 가 있는가? 저희가 국정감사 이런 거 하면서 네. 그리고 관저를 리모델링하고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저수지가 있었는가 등등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네. 이 과정에는 과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할 때 혼자 했을까? 김용현은 실행자이고 수계를 따른 자들이고 네. 있지만 이 과정에서 누가 있었을까? 한덕수와 한덕수 부인과 김건희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저는 얽히고 설켜 있다고 너무 생각해서 밝힐 게 많네요. 여기에서 예. 김건희 출국 금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예. 우선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고 김건희 네. 의혹도 하나하나 지금 밝혀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 수사 보고서가 나와서 네. 저희가 이제 대검의 소환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아이.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오마이뉴스 예.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려운 네. 상황 속에서 네. 국민들에게 많은 지침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이제 법사위 때문에 또 바로 날아가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날아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예, 저희가 또 법사위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요.